세 번째 함수 단원에서 두 번째 중단원입니다. 유리함수 그리고 세 번째 중단원 무리함수까지 하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정이 마무리되죠. 자, 우리가 중학생 때 실수 수앱 체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는 뜻이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의 범위란 뜻이고, 이 실수를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했었습니다.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모두 유리수라고 했었고요.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루트 3이나 파이 이런 수들을 무리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유리수는 다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분되었었고, 정수는 양의 정수 그리고 0, 음의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소수 중에서 규칙성이 있는 순환소수가 있고 규칙성이 없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요거 이제 무리수라고 했었단 말이야. 자, 여기서 유리수 봅시다. 유리수. 이런 것들을 전부 유리수라고 하는데, 유리수는 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식으로 가보자. 자, 식이에요. 식인데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해. 그리고 무리식이라는 것도 있어. 그 무리식을 가지고 무리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유리식을 가지고 유리함수를 만드는 거고요. 자, 무리식은 뒤에서 이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근호 안에 x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을 때 무리식이라고 하고요. 유리식은 분수꼴로 나타내어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해. 그럼 분수꼴이니까 우리가 분모와 분자의 식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분모가 상수로 되어 있고 분자가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이런 걸 다항식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3분의 2x-3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분모의 x에 대한 식, 자, 분자는 x에 대한 식일 수도 있고 상수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걸 분수식이라고 해. 그래서 이 분수식과 다항식을 통틀어서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짠! 자, 유리식 봅시다. 두 다항식 a와 b가 있는데 b는 분모에 놓을 거니까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b분의 a 분수꼴로 나타내어지는 식을 유리수식이라고 해. 특히 b가 상수면, 분모가 상수면 이 b분의 a라는 유리식은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다항식도 유리식입니다. 자, 정리되어 있죠. 유리식은요, 크게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준이 뭐야? 분모입니다. 분모가 x에 대한 식이면 분수식, 분모가 상수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어진 식들은 전부 유리식입니다. 전부 유리식인데, 이 중에서 자, 요거는 분모가 x 플러스 1이니까 분수식이고, 나머지들 다항식입니다. 통틀어서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유리식의 성질이라고 나왔는데, 유리식이 뭐라고? 분수꼴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분수의 성질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b분의 a,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이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c라는 식을 곱해줘도 돼. 또는 c라는 식을 나눠줘도 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하거나 똑같이 나눠도 돼. 그래서 통분할 때는 곱해서 통분할 거고, 약분할 때는 나눠서 약분을 하겠죠. 자, 유리식의 사칙연산. 원래 우리가 분수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했던 것과 방식 똑같아요. c분의 a와 c분의 b를 더할 때 분모는 그대로 놓고 분자끼리 덧셈합니다. 분자끼리 뺄셈한다. 곱셈할 때 분모는 분모끼리 곱셈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셈합니다. 물론 약분이 되면 약분해도 되고요. 나눗셈, c분의 a 나누기 d분의 b가 있을 때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대신에 우리가 나누는 분수를 역수로 바꿔서 나눗셈을 하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덧셈,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 결합 법칙까지 다 성립한다는 것까지 모두
똑같습니다. 자, 요런 형태의 문제들 뒤에서 나올 거예요. 선생님 보여줄 거고요. 특수한 형태 좀 봅시다. 특수한 형태.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돼. 첫 번째,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크거나 같은 경우, 우리가 초등학생 때 이런 걸 가분수라고 했었어.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는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여,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여 차수가 더 작아지도록 변형하여 계산한다. 우리가 초등학생 때 대분수꼴로 바꾸는 방법이었거든요. 자, 예를 들면 3분의 17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는요, 17 나누기 3을 했을 때 3, 5, 15 뺄셈하면 2하고 나오지. 그럼 이 17이라는 수는 3 곱하기 5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분의 3 곱하기 5 더하기 2라고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이 분수가 요렇게 더하기 요렇게로 분수를 쪼개는 거야. 3분의 3 곱하기 5 더하기 3분의 2라고 쪼갤 수 있고, 요 3은 약분돼서 5 더하기 3분의 2라고 쪼갤 수 있습니다. 네, 원리는 똑같아요.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더 클 때는 이 분수를 일단 분자 나누기 분모를 통해서 이렇게 식과 식의 합 형태로 쪼개줄 거야. 이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1번은. 자, 두 번째, 유리식이 4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산 과정이 간단해지도록 적당히 2개씩 묶어서 계산해. 자, 제일 어렵죠. 적당이란 말 제일 싫습니다. 자, 세 번째, 3번. 분모가 2개 이상인 인수의 곱, 이거 별표 100만 개짜리입니다. 자, 이런 걸 부분분수라고 해요. 부분분수. 자, 부분분수를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면, 부분분수라는 건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어. 자, 문제상에서는 조건이 a가 b랑 같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을 건데, 선생님이 이 조건을 조금 바꿀게요. a가 b보다 작을 때. 자, a가 b보다 더 작아요. 작은 분수, 작은 식을 왼쪽, 조금 큰 식을 오른쪽에 둡니다. 그럼 이 a 곱하기 b분의 1은 우선 b 빼기 a분의 1이라고 하고, 괄호를 곱할 거야. a분의 1 빼기 b분의 1 형태로. 자, 요걸 부분분수라고 해요. 이걸 왜 이렇게 바꿔요? 이걸 설명하기는 조금 그렇고, 자, 이 식이 원래 이거랑 같은 등식이라는 걸 선생님이 보여줘 볼게요. 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통분합니다. a 곱하기 b로 통분하면 b 빼기 a라고 분자에 생길 거고, 여기에 다시 b-a분의 1을 곱한 꼴이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약분되겠지? 약분해서 결국엔 남는 건 a 곱하기 b분의 1만 남아.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이, 요 b 빼기 a분의 1을 했을 때 이게 일정한 수가 나올 겁니다. 여기 일정한 수 k라고 나오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고 나오면서, 자, 요 단위분수죠. 분자가 1인 분수. 단위분수꼴로 식이 정리해서 이게 덧셈 형태로 쭉 연결이 돼서 삭제, 소거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부분분수를 쪼개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볼 거고요. 분모 또는 분자가 분수식이면, 자, 분모 또는 분자 자체가 분수식이면 이런 걸 우리가 번분수라고 합니다. 번분수식 형태일 때는, 얘들아, 원래는 a분의 b라는 분수가요, b 나누기 a입니다. 2 나누기 3을 계산해봐. 요걸 분수로 3분의 2라고 해요. 자, 분수식입니다. 그래서 번분수 a 곱하기 b분의 c 곱하기 d라고 되어 있을 때, 원래 분자 나누기 분모야. 여기가 분자고 여기가 분모니까, 그럼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요. 역수로 이렇게 바꾸겠죠? 그래서 분자는 c 곱하기 b, 분모는 c 곱하기 b, 분자는 d 곱하기 a 형태가 됩니다. 자, 분모는 안에 있는 식 곱해서 분모가 되었고, 바깥에 있는 식을 곱해서 분자가 되었지? 그렇게 바로 빵 넘겨서 식을 만들어줘도 돼요. 자, 요걸 번분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왔으니까 하나만 다시 가보자. 우리가 초등학생 때 나눗셈, 방금 선생님이 2 나누기 3은 몇이니? 하면 3분의 2요 라고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b에서도 2대 3이라는 b가 있습니다. 이 b를
비율로 바꿔볼 거야 라고 할 때 이 비율도 3분의 2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후항이 분모, 앞에 있는 전항이 분자 자리로 가더라 라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아마 여기 있습니다. 특강 비례식이라고 나와 있죠. 자, B의 값이 같은 두 개의 비 A 대 B와 C 대 D를 A 대 B는 C 대 D라고 나타냈어요. 이게 비례식이지. 자, B의 값이 같다는 건 2 대 3이랑 4 대 6이라고 보면 2 대 3은 3분의 2라는 B의 값, 4 대 6은 6분의 4라는 B의 값인데 이 3분의 2와 6분의 4는 실은 크기가 같은 분수잖아요. 이런 걸 B의 값이 같은 두 개의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대 B와 C 대 D를 A 대 B는 C 대 D라고 나타낼 수 있어. 비례식이죠. 자, 이렇게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는 A 대 B를 B분의 A, C 대 D를 D분의 C라고 나타낼 수 있고, 당연히 둘이 같은 식이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걸 비례식이라고 그래. 그러면 A 대 B는 C 대 D야. 자, A 대 B는 C 대 D고 이 비례식을 B분의 A라고 바꾸고 D분의 C라고 바꾸면 역시 같은 걸 거야. 그 B의 값을 우리가 K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B분의 A는 K가 되고 D분의 C도 K가 되죠. 이때 양변에 B를 곱해주면 A는 BK, 양변에다가 D를 곱해주면 C는 DK라고 해서 A 자리에 BK, C 자리에 DK를 대입할 수 있게끔 뭔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자, B가 3개, 항이 3개인 비례식도 A 대 B 대 C는 D 대 E 대 F라고 할 때 A를 DK, B는 EK, C는 FK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활용하냐면 X 대 Y 대 Z는 3 대 4 대 5래. X 대 Y 대 Z는 3 대 4 대 5. X가 3일 때는 Y는 4고 Z는 5일 거야. 그래? 그럼 X의 크기는 3K, Y의 크기는 4K, Z의 크기를 5K라고 가정해보자. 자, 문제상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X자리에 3K, Y자리에 4K, Z자리에 5K를 대입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분의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자, 분모 먼저 정리해 볼까요? 9K제곱 플러스 16K제곱 플러스 25K제곱 분의 9K제곱 마이너스 16K제곱 플러스 25K제곱입니다. 그럼 분모는 50K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34K제곱에서 16을 뺐으니까 18K제곱이 돼. 여기에서 이제 분모 분자에 똑같이 K제곱 약분 되고요. 50분의 8, 18도 약분하면 25분의 9가 되겠죠? 네. 그래서 주어진 식의 값은 25분의 9.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12분의 x 플러스 y는 13분의 y 플러스 z랑 같고 5분의 z 플러스 x랑도 다 같아. 그래? 그럼 12분의 x 플러스 y랑 13분의 y 플러스 z가 같으니까 이 값들을 모두 k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 12분의 x 플러스 y를 k라고 가정하고 13분의 y 플러스 z도 k라고 가정하고 5분의 z 플러스 x도 k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을 x 플러스 y는 12k, y 플러스 z는 13k, z 플러스 x는 5k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그대로 더해주자. 자, 등호똥 넣고 우변에 있는 항들을 쪼르륵 더하면 30k죠. 자, 좌변의 항 보세요. x 2개, y 2개, z 2개씩 더한 거야. 2개씩 더했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개씩.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5k야. 그런데 x 플러스 y가 12k, x 플러스 y가 12k였네. 그럼 z는 몇 k겠니? 네, z는 3k입니다. 그럼 z가 3k니까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겠죠?
y 플러스 3k가 13k야? 아, y는 10k구나. 그럼 또 이렇게 넣어볼 수 있겠죠? x는 2k야. 그래서 x 대 y 대 z는요, 2k 대 10k 대 3k이고, 모든 항에서 k를 약분해주면 2 대 10 대 3의 b를 갖고 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특수한 형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